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컴포지션 1280, 720, 30프레임에 10. 오케이. 화면 확대 축소 비율은 100%까지만 핏. 자, 그리고 화면 확대 축소는 키보드에서 점과 쉼표, 마침표와 쉼표를 가지고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와 쉼표. 주의할 점은 텍스트 입력 모드에서 마침표와 쉼표를 찍으면 줌이 되지 않고 화면에 텍스트로 된 마침표와 텍스트로 된 쉼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침표와 점을 누르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왜 확대 축소가 안 되지? 주로 다른 글씨를 써둔 후에 이런 식으로 다른 글씨를 써둔 후에 어떤 작업을 하다가 화면 확대 축소를 하려고 콤마와 마침표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텍스트 편집 모드가 아닐 때는 쉼표와 마침표를 가지고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New 텍스트. 그러면 자동으로 중앙에 정렬이 되고요. 바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쓸 단어가 없으니까 소프트웨어 이름을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쓸 건데 어도비 애프터 이펙터 2020 이것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텍스트 레이어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도비까지가 나오고요. 텍스트 레이어의 텍스트에 소스 텍스트, 이 텍스트 레이어의 소스, 재료란 뜻이죠. 현재는 ADOBE라는 것이 재료죠. 이 재료를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네요. 스톱워치를 눌러서 0프레임에서 시작할 때는 어도비라는 소스로 시작을 해서 1초 후에 텍스트 내용을 바꿔줄게요. 애프터라고 바꿔주고요. 또 1초 후에 이펙트라고 바꿔주고요. 자, 또 1초 후에 2020이라고 바꿔주고 제일 마지막에 전체를 다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 볼게요. 처음으로 가서 숫자 0을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숫자 0.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플레이하면 어도비 애프터 이펙터 2020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은 소스 텍스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고요. 숫자 0으로 다시 원위치. 자, 물론 다른 방법으로는 텍스트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 V 어도비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레이어를 컨트롤 D 하면은 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애프터. 자, 지금 밑에 레이어랑 합쳐져서 그런 거죠. 밑에 레이어 끄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레이어를 컨트롤 D 하고 밑에 레이어 안 보이게 한 후에 이펙트 컨트롤 D 한 후에 밑에 레이어 가리고 2020.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이어들을 어도비가 제일 먼저 나오게 1초 동안 나올 거니까 여기서 스플릿 자르기를 해줄게요. 자르기는 단축키는 Ctrl Shift D,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면 에디터 스플릿 레이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레이어는 버리고요. 자, 나머지도 Ctrl Shift D를 가지고 다 잘라서 첫 번째 나올 것만 남길게요. 그 다음에 1초 후에 3개의 레이어를 Ctrl Shift D 지우고 또 1초 후에 2개 레이어를 Ctrl Shift D 지우고 마지막으로 또 1초 후에 Ctrl Shift D 얘를 지우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전체를 눈을 켜주면 처음에 어도비 애프터 이펙터 2020.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기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서 Ctrl D 여기의 내용을 얘가 Shift 누르면 스냅이 걸려서, 자,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다가요 Shift를 누르면 딱 달라붙습니다. 이 글자의 내용에다가 자, 이렇게 해주면 아래쪽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숫자 0 누르면 어도비 애프터 이펙터 2020 전체. 자, 이렇게 5개의 레이어로 만들 수도 있는데 1개의 레이어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개의 레이어로 만들 때는 텍스트, 소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버릴게요. 자,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할게요. Ctrl D 하나 복제를 해서 여기 전체가 나오는 이 부분 4초부터죠. Ctrl Shift D 눌러서 뒤쪽을 버리고, 뭐 굳이 버릴 필요가 없겠구나. 얘를 복제할 필요도 없었고요. 자, 그냥 두 개를 나누어서 이 위에 있는 글자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펜 툴을 누르면 여기서 뭔가를 그릴게요. 화면을 좀 작게 해두고 여기서부터 보기 좋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펜 툴을 그리면 마스크가 됩니다. 자동으로 마스크 레이어가 레이어 안에 생깁니다. 만약에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선택이 안 됐죠. 여기 빈 곳을 눌렀죠. 이 상태에서 펜 툴을 그리면 새로운 쉐입 레이어가 생깁니다. 쉐입 레이어가 생겼죠. 그래서 펜 툴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펜 툴로 그림을 그리느냐, 또는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펜 툴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쉐입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마스크 레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얘는 버릴게요. 딜리트. 현재 쉐입 레이어에 뭐가 하나 생겼는데, 자, 아까 아래쪽 레이어를 복사해 왔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에, 소스 텍스트에 키들이 들어있네요. 얘네들은 필요 없죠. 안 쓰니까. 그리고 여기 키도 필요 없죠. 애니메이션을 안 할 거니까. 소스 텍스트를 변화되게 하지 않을 거니까. 자, 우리는 패스 옵션에 패스를 이용해서 어도비 애프터 이펙터 2020이라는 글자가 저 패스의 모양을 따라서 가도록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패스의 난 이 부분을 눌러서
지금 그린 마스크의 이름이 마스크 1입니다. 이것을 눌러주면 저 패스의 휘어짐에 똑같이 왜곡된 글자가 생기고요.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first margin, last margin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는데요. 자, first margin에서 margin은 여유분이죠. 시작하는 곳의 여유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 0에서 값을 마이너스로 주면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0에서 값을 플러스로 주면 오른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으로 많이 보내서 뭐 이 정도 보낼게요. 여기에 키를 주겠습니다. first margin에 키를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 10초가 될 때, 영상이 끝날 때 이 first margin의 애니메이션 값을 조정해서 이렇게 대체로 빠져나가게 키를 줄게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재생해보면 fit up to 100% 숫자 0을 눌러서 Adobe After Effects 2020 Adobe After Effects 2020이 패스를 따라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0을 눌러서 처음 상태로 돌아오고요. 자, 일단은 이 영상을 저장하고 파일, 세이브. 자, 당연히 출력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출력은 미디어 엔코더로 보낼게요. 기다리면 되죠. 자, 그리고 진행. 네, 끝났죠. 확인 한번 해보고 뭐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자,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모션 그래픽 비슷한 효과를 내볼게요. 일단은 이 레이어들을 다 버리고, 아니 그냥 클로즈 할게요. 클로즈 프로젝터. 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1280, 720, 30프레임, 10초 확인하고요. 오케이. 역시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New Text. 자, 이번에 텍스트 레이어에 특수문자를 사용해 볼게요.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문자표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점점점점점점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이렇게 점을 많이 찍었고요. 이 점들을 크기도 더 크게 하고,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도 줄여볼게요. 자, 많이 줄어드니까 마치 라인처럼 됐네요. 그리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렇게 생긴 글자를 텍스트 레이어에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펜 툴을 이용해서 뭔가를 그리면 자, 뭔가를 그리고 텍스트에 패스 옵션, 아까 알파벳이랑 똑같습니다. 글자 모양만 점으로 바뀐 거고 점들이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마치 라인처럼 만든 거예요. 패스 옵션에서 패스를 방금 그린 마스크로 지정해 주면 되고요. 당연히 퍼스트 마진에서 마이너스 값을 줘서 저기서부터 키를 주고 시간이 끝날 때 퍼스트 마진의 값을 오른쪽으로 많이 주면 저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숫자 0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볼게요. 자, 마치 선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고요. 자, 그렇다면 같은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복제해서 거기에 마스크가 자, 마스크가 사라지고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렉탱글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렉탱글 그리고 패스에서 마스크 1 똑같은 마스크인데 그냥 네모 모양이에요. 아까는 펜툴로 곡선을 그린 거고 지금은 네모 모양을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도 퍼스트 마진에 키를 주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마진의 값을 움직여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플레이 시키면 숫자 0 자, 이렇게 되는데 코너를 돌 때 자세히 봅니다. 저기 현재 이 마스크가 보이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글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패스로 쓰고 있죠. 패스 위에 글자가 쓰이면 예를 들어 알파벳 ABC를 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쓰일 테고요. 꼬리가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아까 베이스 라인이 뭔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패스가 베이스 라인이 되고요. 그 베이스 라인 위에 글자가 들어 얹혀지는 모양새가 됩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은 글자죠. 점이라는 글자예요. 하나하나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촘촘하게 있어서 이런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로의 중앙으로 얘가 위치하려면 여기 들어 얹히는 이 모양이 아니고 중앙으로 위치하려면 아까 그 베이스 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 자, 이렇게 했더니 이 글자의 크기가 이건 참 점이죠, 그죠? 점이라서 잘 안 맞는데 어쨌거나 베이스 라인을 마이너스로 낮춰주니까 이제 이 라인의 중앙에 거의 맞게 됐고요. 베이스 라인을 더 낮추면 천정에 매달리게 되겠죠. 이렇게.
더 좁히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의 중앙에 맞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아까보다 더 깔끔한 느낌의 그래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숫자 0을 눌러서 네, 깔끔하죠. 자, 이번엔 문자표에 있는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텍스트 성격을 가졌지만 모양은 그림 같은 모양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문자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윈도우, 자, 여기 문자표 있죠. 문자표에 들어가서 보통 딩벳 폰트라고 하는 윙딩, 웹딩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볼게요. 글꼴 이름에 딩이라는 게 붙은 글꼴들이 있어요. 지금 윈딩이 윈딩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딩 말고 웹딩도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일반 키보드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일반 키보드 예를 들면은 에이리얼, 자, 일반 키보드에서는 우리 키보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글자 모양이 예를 들면 A자리, 여기가 A자리죠. A자리. 여기가 A자리죠. A자리에 딩벳 폰트는 다른 그림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웹딩이나 윈딩. 자, 윈딩을 볼게요. 뭐 윈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얘죠. 얘를 선택한 것을 복사. 자, 이러면 윈딩이라는 이런 그 자판 이걸 이용해서 자, 여기에 현재 점으로 가득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레이어 컨트롤 V 하면은 자, 저렇게 돼요. 왜 저렇게 되냐 하면 현재 글꼴은 그냥 일반적인 영문 글꼴이죠. 그리고 아까 그 자판이 A 자리였죠. 그래서 그냥 A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 글꼴을 윈딩으로 바꿔주면 아까 그 손가락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윈딩 있죠. 윈딩. 자, 손가락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 손가락이 많이 있다면 이 손가락을 역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펜툴 또는 여기 있는 그리기 도구 이런 걸 이용해서 자, 별표를 그렸는데요. 지금은 마스크로 사용됐는데 텍스트에서 패스 이 마스크를 적용해주면 지금 글자가 좀 크죠. 텍스트 편집 모드로 가서 이 손가락들을 컨트롤 A 글자 크기를 작게 자, 이렇게 해주고 역시 시작할 때는 펄스 마진에 키를 주고 시간이 지나서 펄스 마진의 값을 이렇게 주면 별을 따라서 손가락들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자, 여기 영상에 그 어떤 화살표 예를 들면 화살표가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는 자, 이런 것이
뭔가를 가리키면, 주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다가와서 애니메이션 되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AAA 같은 이런 게 아니고 보다 더 화살표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문자표에서. 자, 여기 있는 화살표도 있지만 화살표의 머리는 그냥 화살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이 있는 것을 찾아볼게요. 자, 윈딩에 안 보이고 윈딩 2, 윈딩 3. 자, 여기 있죠. 이 화살표 모양을 선택, 그 다음에 화살표 뒤쪽은 그냥 동그라미. 그러면 하나씩 따로 해야 되나? 일단 윈딩은 화살표를 하나 하고요. 화살표의 뒤쪽 꼬리도 필요하죠. 일단 얘를 복사해서 텍스트에다가 하나 붙여줄게요. 컨트롤 V 하면 붙죠. 그런데 얘는 윈딩 3이죠. 글꼴을 윈딩이 아니고 윈딩 3. 자, 근데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텍스트가 선택이 안 됐죠. 이렇게 선택해서 Shift 왼쪽 클릭해서 선택했습니다. 윈딩 3. 그럼 화살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글꼴에서 찾아볼게요. 윈딩 2. 자, 윈딩 2에 이런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 복사. 얘는 글꼴이 윈딩 2죠. 여기 다시 돌아와서 텍스트 모드에서 붙여넣기 선택해서 얘는 윈딩 2였죠. 2. 자, 이렇게 하면은 꽁지가 하나 생겼는데요. 원래는 베이스라인이 0이었죠.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자, 이렇게 하면은 화살표가 되겠네요. 그죠? 저런 볼록볼록한 느낌이 안 나게 하려면 더 많이 복사를 해서 VA를 더 줄여주면 그 느낌이 점점점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자, 라운디드 렉탱글을 그리는데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면 패스가 아니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그리면 마스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스크로 작용을 시키고 패스 옵션에서 그 마스크를 선택해주면 얘가 여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이 꺾이는 이유는 베이스 라인 때문에 꺾인다는 거죠. 베이스 라인은 현재 이 라운디드 렉탱글이 베이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에 따라서 딱 가운데 물릴 수 있게 값을 조절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정확하죠? 자, 26. 자, 26이 정확하네요. 그죠? 다른 데를 한번 클릭하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0프레임에서는 아까 이제 아래쪽에 남아있어 그렇네요. 지울게요. 잠깐만. 지금 인터페이스를 잘못 만져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리셋, 디폴트 투 세이브드 레이아웃을 해주면 처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두 줄 화살표가 되었을 때 클릭해서 천천히 움직이면 되는데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렇게 됐고요. 자, 얘를 지우기. 그 다음에 얘는 up to back. 자, 이렇게 되었고요.
펄스 마진에 애니메이션 키를 주고, 여기서 키를 주는 게 아니고 0프레임의 키를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펄스 마진에 값을 주면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가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빈 곳을 클릭하면 저 패스, 마스크로 만들어진 패스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 0 누르면 플레이가 되는데요. 자, 느리네요. 그죠? 빠르게 해주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 있는 키를 가까이 가져오면 되겠죠. 자, 5초 만에 가게, 3초 만에 가게 해볼게요. 3초. 그리고 플레이하면 숫자 0. 자, 딱 멈추죠. 3초 후에 저 부분에다가 뭔가를 추가하면 되겠죠. 뭐 새로운 텍스트 같은 거를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이름을 또 써볼게요. 자,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고 타이핑을 했는데 현재 글꼴이 윈딩이라서 그런 거죠. 일반 글꼴로 바꿔주면 문제없죠. 볼드체로. 자,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자간이 너무 좁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택을 눌러서 이렇게 자간을 조금 좁은 걸로, 그리고 글자도 조금 작은 걸로 글자 위치를 맞춰주고, 자, 저 글자는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게 해볼게요. 현재 레이어를 스플릿 레이어 컨트롤 쉬프트 D 눌러서 두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앞쪽 거를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화살표 레이어로 가서 이 화살표 레이어에 있는 키 값을 약간 변화를 시켜 줄게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위치가 살짝 뒤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처음 있던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레이어 키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조금 시간이 지나서 컨트롤 V, 간격도 더 좁혀주고, 시간이 더 지나서 키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V, 간격도 더 좁혀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숫자 0 누르면 네, 콩콩콩 하고 부딪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메인 키보드에 플러스를 눌러서 확장해 보니까 마지막 키프레임이 약간 이상했죠. 그죠? 얘가 한 프레임 더 안으로 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눌러서 숫자 0으로 플레이 헤드를 0에 갖다 놓고요. 숫자 0을 눌러서 플레이 하는데 이 패스가 안 보이게 하려면 빈 곳을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 이 도형을 선택해도 안 보이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를 선택해도 되는데 혹시 레이어가 많으면 여기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플레이 숫자 0. 네. 자, 당연히 애프터 이펙트로 저장을 하고 세이브 프로젝트, 그리고 렌더링 해야겠죠. 기다리면 되고요. 이름을 맞춰줄게요. 그리고 진행하면은 끝나겠죠.
네,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